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신영입니다. 제가 자료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깜짝 놀라시겠는데요. 네, 이 자료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임태희 교육감님께 메시지 보낸 내용입니다. 2022년, 제가 왜 22년 얘기를 아무리 이게 어저께 기사로 나왔다고 하지만 이걸 보여드리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깜짝 놀랄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9월에 임태희 교육감님한테 누가 이런 걸 보냈습니다. 누구라고도 안 하고 서류 3배수 선발 결과 1등이다. 9월 22일 날 면접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임태희 교육감님이 감사합니다. 이런 이모티콘 있죠. 답변으로 이걸 보냈어요. 이게 상식적이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이런 거를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았는데 이게 왔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대요. 알겠대. 서류 3배수 선발 결과 1등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22일 날 면접을 본다고 했잖아요. 22일 날 면접에서 면접이 끝나자마자 22일이에요. 22일 날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22일 날 면접 결과를 보내줍니다. 면접 결과 1순위입니다. 서류도 1등이었는데 면접도 1등이래. 그래서 10월 4일부터 출근한다. 예, 감사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누구라고 안 했는데 교육감이 찰떡같이 알아들어. 예,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기사에서는 교육감 측에서 기자한테 뭐라고 하냐. 어디서 들은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자가 이걸 안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물어봤나 봐. 그랬더니 주워 들은 얘기로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증거가 있죠. 면접 결과 1순위 10월 4일부터 출근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한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여기까지면 임태희 교육감님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지금까지 채용 비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방송해드렸잖아요. 이런 건 또 나왔다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한 걸 읽다가 정말 신기한 걸 발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누구냐 이게 누구냐가 중요하죠.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임태희 교육감 선거 때 돈을 담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13대 1위 경쟁률을 뚫고 여기 이렇게 붙었대. 교육연구원 경영관리직 1급에 채용이 됐대.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교육감님이 감사합니다 아까 했던 그분. 이거에 대해서 이 기사에서는 뭐라고 하냐. 공업경영학 전문 학사인 A씨는 서류 전형에서부터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거나 법학 박사학위 수료자, 정부, 산하, 공공기관 근무자 등을 모두 제치고 1등을 했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임 교육감이 정치적 터전이었던 성남 분당의 한 사립학교 행정실장이었고 선거 캠프에 회계 책임자 돈을 만졌던 사람. 교육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 돈을 어떻게 했는지까지. 이 사람이 여기에 채용이 됐는데 교육감님께 다 보고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교육감은 나는 그 채용에 관계한 적이 없어.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런 사람이다. 제가 요것과 관련된 진짜를 보여드리겠다 그랬죠. 여기 봅시다. 작년에 23년에 11월 달에 경찰이 경기도 교육연구원 채용비리 의혹 본격 수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갑자기 느닷없이 어디를 감사를 했냐. 경기도 교육연구원을 감사했어요. 8월 달부터 갑자기 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를 하다가 이 사람을 고발까지 합니다. 형사 고발까지 해요. 경기도 교육연구원의 연구원장 박정일 씨입니다. 이분이 채용 비리 수사한다고 막 해가지고 해임을 시키겠다고 이 사람한테 통지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심을 요구했어요. 본인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했지만 재심의 기회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니 재심해달라. 재심을 안 받아준다? 재심을 요구하니까 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에 고발까지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연구원 채용비리 의혹을 본격 수사한다는 이런 기사가 났었죠. 그리고 보세요. 채용비리 적발 경기도 교육연구원 원장 해임 요구받고 사직했다 나오잖아요. 왜 해임 요구됐냐?
부연구위원을 뽑는데 이 사람이 그 뽑는 거에 개입해서 지시를 해가지고서 점수를 고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뽑게 했다. 이런 채용 비리로 이 사람을 갖다가 너가 그 짓을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다. 난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직을 했습니다.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겠죠. 사직을 했는데 사직을 하고서 이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이 박정일 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사직서를 쓰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회계를 맡아볼 정도로 임태희 교육감이 신임을 받은 한 측근이 교육연구원의 경영기획부장으로 왔습니다. 경영기획부장으로 온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직원을 지난 8월 1일자로 원장이 그분을 경영기획부장에 그냥 놔둬야 되는데 환경개선 TF 단장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이 사람이 교육감이 감사합니다. 아까 그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원장이. 발령을 내자마자 그를 자천시켰다고 판단했는지 복무감사가 갑자기 난데없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통상 2주짜리 감사를 6주간이나 진행했는데 저는 이 상황을 당하면서 제가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 중에도 연구원 감독기관에서 임교육감 신복 직원, 경영기획부장 아까 그 사람 대한 복귀 인사 조치 다시 경영기획부장으로 보내라. 아까 그 환경 TF로 보낸 거에서 이쪽으로 보내라. 조치 명령이 5번 정도 내려왔대. 연구원의 인사는 연구원장이 하는 겁니다. 그거를 5번 정도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왔다? 그 사람을 그리 다시 복귀시켜라. 5번 정도 내려왔어요. 응? 매번 법률 자문을 통해 그럴 수 없다고 반박한 거죠. 반박한 것이 감독 관청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방적인 감사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했어. 감사에서 이 사람 해임시킨다고 연락이 온 거야. 그러니까 재심의 요청할 수 있어요, 법에서. 재심의 요청을 안 받아들여. 너 재심도 필요 없어, 꺼져, 뭐 이런 거야. 안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감사를 진행한 부서에서 이루어진 재심의는 예상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심의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사직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아까 그 사람 있잖아요. 석사등 제치고 서류부터 1등으로 알고 보니 임태희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13대 1을 뚫고 연구원 1급으로 사립학교 행정실장 했던 사람이 연구원에 1급으로 채용이 됐어요. 도교육청 감사 나와서 원장 채용 부정을 주장했고 원장은 사표 내고 해당 간부는 원대 복귀해. 이런 기사가 있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응? 그런데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와 역시 참 기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예측을 벗어나지 않아요. 연구원은 A씨를 지난해 8월 1일 제가 설명드린 거잖아요. 환경 TF팀 단장으로 정보 조치했는데 도교육청이 교육감과의 협의 절차를 미행했다는 이유로 감사에 나섰어. 갑자기 그 사람을 경영기획실장에서 환경 TF 단장으로 보냈더니 인사 발령 3일 만에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의 요청을 받은 감사관실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응?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연구원에 대한 고강도 복무감사를 진행했다. 아니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에서 요청을 해서 감사를 한다는 게 참나원. 경기도교육청은 누가 운영하나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참으로 궁금해요. 감사관실이 같은 해 9월 중순까지 연구원에 대한 고강도 복무감사를 진행했다. 정책기획관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형사 고발까지 했어요. 그런데 봅시다. 도교육청의 감사관의 지적사항이 무엇이었나요? 그러니까 박 원장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인터뷰에서 감사관실은 원장이 직원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이 기업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면접 당일 경영기획부장이 추천한 대다수 전형위원들을 처음 대면하였는데 어떻게 부당지시를 하였는지 자기 모르겠대. 특히
교육청 소속 교육장. 제가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걸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육장 그리고 장학관이 참석했는데 이 장학관이 누구였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장학관이 아까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에 있던 장학관이었습니다. 라고 제가 들었어요.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관이 여기 가서 심사를 한 거예요. 심사를 하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작자가 이 원장이 지시에 따라 점수를 고쳤어. 그러면 보세요. 상식선에서 어떤 사람 A와 B가 있어. A가 B한테 도둑질을 시켰어. 야, 도둑질 좀 해. 그래서 얘가 A가 시켜서 B가 가서 도둑질을 해왔어. 그러면 징계가 A가 해임이면 B는 어떻게 돼야 돼요? B도 파해정, 파면 해임, 정직이고 이게 중징계예요. 해임이 중징계예요. 그럼 정직이라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장학관, 정책기획관, 제가 아까 빨간 줄을 왜 쳐놓은지 아시겠죠?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이 장학관, 여기 와서 점수를 고쳤다는 이 장학관은 뭐를 받았냐? 제가 들은 바로는 주의인가 경고를 받았다고 들었어요. 주의 아니면 경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주의와 경고가 뭐냐? 아무것도 남지도 않아. 어디 써있지도 않아.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도 안 돼. 징계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행정조치예요. 너 주의해. 이거예요. 진짜로 이 연구 원장이 해임 조치해야 될 정도로 이 사람을 시켜서 도둑질을 같이 했다면, 인사비리를 같이 저질렀다면, 제가 도둑질의 예를 들었지만 인사비리를 시켜서 했어. 그러면 똑같은 인간들 아냐. 그러면 이 사람 가만 놔두면 돼요? 얘는 주인과 경고인가 그거밖에 안 줬어. 진짜 와, 너무너무 진짜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런 사례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사람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부당한 짓을 하였다는 것이 의문이다. 특히 교육청 소속 교육장 장학관이 참석하였는데, 그렇다면 교육공무원인 그들도 채용 비리에 가담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대. 본인이 해임인데 얘네들은 뭐냐는 거지. 자기가 얘를 시켜서 얘가 고쳤대. 고쳤다고 본인들이 인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감사해서 정책기획관에서 나온 애가 인정한 것을 정책기획관이 제 감사해 해가지고서 해임한다고 하니까 나 진짜 모멸감 느껴서 더 이상 못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어. 저한테 정책기획관실에 장학관이 갔다는 장학관 이름까지도 저는 들었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정 방송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들었고 장학관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의견 주세요. 저한테 메일로 주세요. 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거기에 주시면 제가 그 장학관이 아니랍니다라고 할게요. 아마 그러기 쉽지 않을 거요. 그 장학관이 가서 심사하고 아이고 원장이 시켰어요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그 사람은 왜 징계를 안 해요? 왜 원장은 해임인데 파해정, 파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마무시한 징계거든요. 목이 날아가는 징계거든요. 그걸 하면서 왜 그분은 안 하십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감사를 요구했잖아. 니네 실에 있는 애는 왜 징계 감사 요구 안 했냐? 나는 진짜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진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서 다시 읽습니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이 요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감사관실. 감사관실은 정책기획관의 요청을 받아서 감사를 하는구나. 모르겠어요. 이 기사로만 봤을 때는 전 기사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에 장학관이 참석했는데 정책기획관실에서 감사를 요구했는데 거기 있는 장학관이 와서 심사를 했는데 원장은 자기가 그런 걸 한 적이 없대. 원장은 뭐라고까지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응? 원장님께서도 응시자 서류 면접 과정에서 평가를 하셨나요? 라고 주필이 물으니까 원장이 뭐라고 하냐. 지난 3월 부연고의 면접 때 병가와 병조퇴, 왜냐면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났었거든. 병가와 병조퇴를 하는 중이어서 참관만 하였고 4월 모집 때는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장에는 가지도 않았다 이거야.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응시자를 평가하고 평점을 부여하여 순위를 정하는 부분은 전형위원들로 구성된 전형위원회의 전권이기 때문에 원장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대. 전형 결과는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보고를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정책기획관실에서 장학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심사를 했는데 원장이 지시해서 고쳤다고 그 사람은 징계도 안 주고 원장은 해임이다? 저는 응시자 중 누구와도 관계가 없고 채용되는 합격자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감사팀이 어떤 근거로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는지가 궁금할 뿐이다. 당시 저는 교통사고로 인한 병가와 조퇴중으로 서류 전형은 경영기획부장이 주관하였고 결과만 보고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가 쭉 보면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은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비리를 엿볼 수 있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서류 3배수 선발, 결과 1등, 9월 22일 면접 이상입니다. 교육감님이 감사합니다. 이거 했고 면접 보고 나서 1순위 행정실장님이 1급 공무원이 그냥 한 번에 됐어. 그러면 교육연구원, 연구원장이 해임이라면 교육감님은 무엇입니까? 교육감님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원장이 해임이라면 교육감님은 해임이 아닙니까? 채용 비리로 원장이 경찰에 고발되어야 한다면 교육감님은 어때야 됩니까? 교육감님도 해임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원장은 측근이지도 않았어요. 없었어요. 아무 관계가 없대.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래. 원장은 그렇대. 지금 이분은 교육감님이 선거 때 교육감님의 돈 관리하던 분 아닙니까? 진짜 1급 진짜 대단한데 임태희 교육감님은 측근 채용 비리에 개입되셨습니까? 아니십니까? 저는 교육감님께 그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만일 채용 비리라면 이 내용 메시지가 사실이고 이게 증거라면 충분한 의심이 되고 우리가 어떤 조사는 증거를 근거로 하거든요. 그리고 교육감님은 더군다나 측근에 대한 사안입니다. 본인이 선거 때 돈을 관리했던 회계 담당자가 책임자가 무려 1급으로 승진한 사안입니다. 교육감님은 그분이 해임이었다면 교육감님도 해임 당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분이 감사를 받았다면 교육감님은 이런 증거가 있는데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